안녕하세요. 짜증내는 남자 짜나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주민자치기본법. 얼음사이다님 혹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음사이다님은 이걸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식의 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뻑가님이라던가 이걸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대충 보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늘어질 것 같으면은 그냥 대충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디 얼음사이다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올려주시는 거 보면은 그거에 더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것은 그 전부터 다른 민주당에서 더민당에서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가지 법들을 제안했던 것이고, 그것이 뭉쳐져서 지금 최종적으로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법안이 올라온 것이며, 현재 이 전상직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8월 19일 날짜고요. 자, 주민자치관권, 주민에게 공공의 동기부여로 본질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하면서 이 대표 회장이 한국형 주민자치의 설계와 방향을 주제로 2차 세미나 첫 강연을 펼친 거로 해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을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기 위한 일이며,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게 혼자 하면 개인자치고, 공무원들이 하면 관치이며, 주민들과 마을이 함께하면 그게 주민자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화의 결정체는 주민자치다, 주민의 생활 세계인 통리와 읍면동은 관료행정보다 주민자치가 훨씬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읍면동 규모는 일본이나 스위스의 경우 모두 자치단체로 규정을 해놓았는데, 따라서 현 상황에서 읍면동을 자치단체화해서 읍면동장은 직선하고 읍면동의회를 두는 자치단체 형체화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계층은 통리가 적합하다 라고 하면서 중북과 대립도 피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 어쩌고저쩌고 주민생활 세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 해가지고 주민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면서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에 주민자치회 구역으로 정해도 좋고 더 작게 나누거나 크게 통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면서 어쨌든 좋은 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놨고, 빠르게 넘어갈 테니까 멈춰서 보시고요. 자, 다음 장에도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가 마을과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를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인법, 인사, 재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자치회는 NGO, NPO, NFO 조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든 기업이든 시민단체든 절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이면서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정권의 지방분권제의 강조, 그 의미는 요 두 가지라고 하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에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뭐 사실 이거 법률상이라서 제가 머리가 딸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안 씁니다만, 어쨌든 법률사항에 있지 않은 것들은 조례, 즉 법률의 밑에 있는 이런 규칙 같은 거죠. 규칙이 제정이 가능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주민자치회, 즉 주민에 포함되는 대상은 누구냐? 주민등록자, 그 다음에 국내 거소신고인 명부의 제외 동포입니다. 즉 외국인이죠. 외국인입니다.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그냥 여기서 살고 있다는 외국인이에요. 나머지도 이제 그냥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외국인, 요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민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거면 어쨌든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간단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주민으로 되고, 그리고 더욱더 다양한 주민들, 여기서 나머지 1, 2, 3, 4는 다 보시고 조선족 등 외국인의 실질적 행정 참여,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한국에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한다. 실질적 주권 행사, 요런 겁니다. 요거의 지금 문제점을 혹시 아시겠나요? 느끼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만들어서 정부, 지자체 통제, 예산까지 주무르는 위험한 법이다. 주민자치기본법 논란 원. 주민자치회가 정부, 지자체의 도시, 보건, 안전, 체육, 문화, 예술, 교육 계획에 개입을 하며 읍, 면, 동, 공무원 출석, 자료 요구권, 휴대폰, 주민번호 등 주민 개인번호 요구권도, 주민 개인정보 요구권도 헌법 고치지 않고 지역별 통치가 가능해진다. 즉 연방제의 효과. 아까 여기서 지방 분권 국가, 즉 연방제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좁은 땅에서요. 중국도 아니고요. 자, 국회 무용론까지 나올 판. 자, 주민자치 명분으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주민자치법을 두고 비판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주민자치법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을 관여하고 스스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2의 지자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자치법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이고 되고, 맨 처음에 주민총회가 면, 동 예산 편성을 하면서 주민투표 조례 개폐 정구 가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지금 글이 많기 때문에 제목만 빠르게 하고 조금씩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시키시고요. 자, 그래서 주민자치 계획 통해 지역 정책 추진 수정 가능. 주민자치회는 5년마다 주민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지역 정책을 스스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지자체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즉 예산도 편성할 수가 있다. 예산도 지네들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가능하고, 결국 주민자치회는 회계 연도마다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부금 및 수익금을 포함한 예산 결산서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주민총회에 보고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받도록 하지만은 결국에 우리들 마음대로 혹은 외국인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세금 외국인들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앙정부, 지자체, 공무원 소환 해가지고 개인정보 요구입니다. 개인정보 요구요. 즉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고 우리 번호가 무엇이고 우리의 관련 문서들은 개인정보는 싹 다 주민이, 즉 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도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진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헌적 법률 개헌이 없어도 연방제 이루는 효과라면서 좋은 척은 하고 있지만 실상 이 좁은 땅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러고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5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간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서, 특히 중앙정부는 주민자치 정책 개발 시행을 위한 첨단부서와 전문 지원기관도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의 우려가 크다. 사실상 행정부와 지자체의 권한이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개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헌법이 최고법인데 거기에서 그 뜻에 반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법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라고 과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요거는 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연관된 두 번째 논란. 재외동포, 장기체류, 외국인 등의 주민 자격. 한국 거주 재외동포 80%가 중국인. 학생과 교직원도 주민 자격이 주어지며 전 교조 민노총이 주민총회 분위기 좌지우지 할 것이다. 직장 소재지에서 주민인데 거주지에도 주민. 어쨌든 간 결국에 다른 것들은 한국인이 한국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될 수는 있었지만 한국 거주 재외 동포 80%가 중국인인 것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주민 자격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 거주자가 아닌 지역 내 사업체의 직원도 거주자가 아닙니다. 거주자가 아닌 내 사업체의 직원도 주민으로 인정받으면서 학교 교직원과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주민 자격을 부여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민을 인정한 주민자치법.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나 주민을 인정한 주민자치법. 살고 있지 않아도 회사가 그 주소면은 그 사람도 주민이고 외국인도 주민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족을 위한 법, 주민자치법의 논란이다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지자체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오른 외국인도 주민으로서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즉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이 혜택을 누린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정부는, 저는 항상 외쳐왔습니다. 이 정부는 중국에게 나라를 팔아버리는 정부라고. 아주 벌벌 떨고 있다고. 북한에게도 말이죠. 북한에게도 넘겨주고 중국에게도 넘겨주고.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아무리 봐도 주민자치법은 조선족 혹은 중국 혹은 북한, 그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자, 그래서 법은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우리와 사상체계가 다른 조선족을 위한 법이라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역사회가 중국화하는 것이라고 이분은 얘기하셨습니다. 해서 민노총 전 교조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 아까부터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주민의 자격이 부여되면서, 그래서 근무지와 어쨌든 거기서 그냥 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계속 다 저거잖아요. 그 사람의 주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으로 인정받는 경우 이미 대규모 전국 조직화한 특정 집단이 주민총회를 장악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이 그 주민총회를 장악할 수 있다. 해서 이념성이 강한 전 교조 민노총이 자신의 직장 소재지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주민총회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면서 전국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조직이 주민총회를 장악하면은 결국 주민의 의사가 아닌 이념적으로 편향될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비판의 우려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결국 법인 만들어 놓은 사업도 가능하다는 점,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주민 의사가 아닌 이념적으로 편향된 집단이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관련돼서 법인으로 만들어져서 사업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연평균 이렇게 투입되는 것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 즉 우리의 세금을 주민자치회에 주는데
주는데, 이걸 쓰라고 주는데, 그게 아까 같이 이러한 이념적인 단체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 되고, 결국 그것은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은 주민자치회 추천으로 임명이 되면서, 임명된 사무국 직원은 지자체장에 의해서 지방 공무원 신분도 얻게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는 예산을 활용해서 법인 운영, 사무 특수목적법인 설치와 운영을 할 수가 있고,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와 출연도 가능하다면서 어쨌든 이권사업 참여에 가능한 셈. 한국의 세금을 쓰면서 사업을 벌려놓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면은 우리의 돈은 외국인에 의해서 사업을 한데 그 돈은 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거기다가 차별금지 조항도 끼워 넣었다. 차별금지 조항, 저도 최소 한 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 국가 예산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사업 영업에 제한이 없고 자영업의 범위까지 침범할 수 있고, 사실상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사회주의 협동 경제가 막대한 국가 예산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몫을 박아둘 수 있고요. 또한 차별금지 관련 조항도 삽입이 됐는데,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 조건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이 차별금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민당에서 뭐 외국인 차별, 여성 차별 등등 하지 말자 라고 해놓고, 하지만 결국에는 훑어봤을 때 조선족과 중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국을 투쟁판 만들어 놔서 국민을 분열시킨다. 문독재의 연장이다. 기존 지자체와 충돌이 되면서 전체주의 세포 조직 만드는 악법이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기본법을 두고 각계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으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조금 세 분 정도 가져왔는데, 로스쿨 교수님은 기존 지자체와 충돌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사실상 행정기관의 결정에 우선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위헌적 법안인데, 각종 사업이나 프로젝트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막강한 세포 조직이 생기는 것. 법안을 보면 주민총회나 자치 운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투명하게 뽑는 것 같지도 않고, 일정한 사상을 가진 집단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면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세포 조직이 되면서 주민자치로 멋지게 포장했을 뿐이지만 근거가 되는 상위법도 없고, 주민자치법 조문을 보면 헌법적 근거 없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고, 법 내용도 너무 포괄적으로만 얘기하고 있고, 법을 집행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과 같은 하위법으로 포괄할 뿐이며, 구체적이지 않은 법 조항에 하위법에 위임하는 조문을 잔뜩 만들어 놓으면 위헌의 소지가 크다. 즉 위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의 국적 등을 두고 기존 법률과 충동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전국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시대로 가게 되면서 나라가 분열되겠죠. 나라가 분열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주민자치기본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법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체제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미명하에 집권 세력들이 지방자치 조직을 장악하고 문제인식, 독재 권력을 연장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주민자치기본법은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체계, 법에 따른 민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만든 지침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이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 중앙정부가 없으면 결국에 각자 끼리끼리 분산되는 것 뿐인데 그걸 그냥 중국에서 하시지 왜 한국에서 하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달라는 예산을 내놓고 부르면 공무원이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말이 안 되는 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압축해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잔료도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혼자서 하느라 그냥 총합적으로 못하지만은 이렇게 드러나와 있는 기사들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잘 이해를 하셨길 바라며 못하셨더라도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서 그냥 여기선 제목만 딱 보고 가셔도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있다 라는 것만 아시고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서 부디 이것을 반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반대만 외친다고 해가지고 여가부처럼 사실상 그냥 수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더 이상 존재를 해서 안 된다라는 거 부디 마음속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건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짜남이었습니다.